대표님께서 이제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그리고 콜드콜 해서 대표님들 만날 때도 질문으로 소통을 하라고 또 하셨고, 1대1 코칭 때도 질문을 굉장히 또 많이 하셨거든요.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하라고 했었는데, 그러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, 그리고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이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, 네,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. 좋아요. 저는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 어린이가, 엄마, 어, 밤에는 왜 이렇게 캄캄해? 뭐,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, 엄마, 우리는 왜 저런 집에서 살 수 없어?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, 엄마, 저 원숭이는 왜 원숭이야? 뭐,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,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의무, 그러니까 뭔가를 찾을 때 우리는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, 지금 피디님이 얘기한 그 카테고리는, 어, 내가 누군가하고 영업을 할 때, 사업을 할 때, 영업을 할 때, 계약을 딸 때, 매출을 올릴 때, 클로징을 할 때, 이득을 올릴 때, 거래를 할 때, 그 질문은 우리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질문은 이미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답을 가졌는데 왜 질문해? 답을 얘기하면 되지. 그런데 아니에요.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 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. 예.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. 한 번이라도 이런 전화를 받아봤냐? 예. 한 번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당신한테 뭐 사업에 관한 약속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요하게 뭐 이튿날에 어떤 그 시간대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집요하게 본인이 소통하고 그리고 본인의 누군가였던 같은 팀원이 이렇게 집요한 사람이 있냐?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전화를 받아봤는지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그 자체의 영감을 받는지 영향을 받는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그러니까 경험해봤는지 그게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. 예. 우리가 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니? 혹은 나보다 더 대단한 답을 가지고 있니? 우리는 이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답이 있어. 우리는 이렇게 막 콜드콜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비용이 하나도 안 들고 순수익 마진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. 니네는 그런 게 있니? 이렇게 질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. 질문을 쪼개가지고 그 사람하고 소통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예. 당신이 작년엔 책을 몇 권 읽었냐? 교육에 얼마 투자했냐?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건 진짜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왜? 대부분 책을 안 읽고 대부분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요.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여기에 노출되어 있니? 예. 너는 한 번이라도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그 노력에 대한 증거가 있냐? 그 증거가 말이 아니라 네가 직접 피땀으로 모았던 그 돈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가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막 잠을 덜 자면서 설치면서 심지어 졸음운전까지 하면서 그렇게 시간 투자에 대한 그렇게 그렇게 마음을 써봤니? 네 성공, 네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써봤니? 이런 질문을 하는 건 그 사람 진짜 궁금해서 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.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너는 가지고 있니? 너는 나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그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내가 소통을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게 진짜 질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헷갈린단 말이에요. 질문을 잘하면 그러면 잘 물어보면 뭔가 된다?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에요. 답을 가진 자는 소통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답을 가진 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대다수는 우리가 이 대단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답이 없거나 그 사람 가지고 있는
그 사람도 대단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. 다 네 똥이 굵다 이거잖아요. 다 그 사람도 나이를 뭐 처음 먹어봤고, 그 사람도 고생해봤고, 그 사람도 돈도 좀 벌어봤고, 그 사람도 나름 이렇게 산다고 열심히 살아봤는데, 산산수수는 다 겪었는데, 그 사람도 나름 인생의 오늘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거랑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거랑 거기에 뭔가 갭 차이가 있는데 그 갭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서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느낌과 질문을 받아보잖아요.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때? 끌리게 됐죠. 예. 답을 잊는 자가 답이 덜 없고 답이 덜 확실하지 않는 사람을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한테 질문을 통해서 너 방금 얘기했잖아. 너 방금 대답했는데 너 답이 없는 것 같아. 그걸 스스로가 자기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끔 질문을 통해서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게끔 내가 증거를 만들어야 돼. 그 소통할 때. 그러니까 그 소통할 때 증거를 못 만들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해요. 분명 나랑 소통할 때. 솔직하지 않아요. 솔직하지 않으면 겉도는 대화하고 겉도는 대화하면 내 시간도 그 시간 사람 시간도 낭비해요. 내가 답을 가진 자라면 서로 시간을 낭비 안 하겠죠. 답을 안 가졌기 때문에 영업도 주먹구구시로 하고 답을 안 가졌기 때문에 질문도 안 하고 답을 안 가졌기 때문에 질문도 공허한 질문을 하고 네. 답을 안 가진 사람들은요 당연히 답을 안 가진 사람 이끌 수가 없어요. 근데 답을 가진 사람은 다양한 전략으로 이끄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답이 없어서 질문하고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요.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고 결국에는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 궁금한 건 대체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더 나은 방향, 더 나은 답으로 연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네, 답이 됐어요? 네. 좀, 그동안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, 오늘 또 한 가지 확 들어온 게 있는데, 답을 가진 자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확 와닿는 거예요. 그동안 많이 들으면서, 이, 질문에 관한 그런 교육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, 이 문장을 그동안 유추해서 알았어 써도 되는데 오늘 이 문장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 답을 가진 자가 질문을 한다.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고